외계인의 제작비는 1, 2부를 합쳐서 총 7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1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이 들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대규모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300만 관객을 모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겨우 본전을 건지는 셈인데, 외계인 일부의 관객 수는 150만 명이었으니 2부로는 1200만 가까이를 모아야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계산이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 비슷한 성적을 달성한 영화는 개봉 49일차에 1262만 명을 기록 중인 서울의 봄입니다. 그러니 외계인 2부는 서울의 봄이 보여줬었던 재미와 화제성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다행인 점은 1부에 비해서 2부가 훨씬 더 재미가 있긴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부에 비해서라는 것이지, 솔직히 외계인 2부도 1200만 명을 모으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게 저의 감상입니다. 타짜와 조너치, 도둑들과 암살 등을 통해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모아온 최동훈 감독님이지만, 이런 대감독 역시도 이 정도의 흥행 참패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외계인 2부의 언론시사회 영상까지 찾아보게 되었는데, 1부의 흥행 부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울음을 겨우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담감도 이겨내는 게 감독이라는 자리겠지만,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례가 없는 규모의 역대급 실패인 것도 사실이라 힘드시긴 하겠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계속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망했다는 뻔한 말을 상갓집 앞에서 축제 벌이듯 반복해서 떠들기보다는 외계인의 실패는 왜 발생했는지, 또 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최동훈 감독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작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작이 부재한다는 건 단순히 영화에 담을 원작 스토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작이 제공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소스는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스토리 바깥에서 스토리를 떠받쳐주는 세계관의 디테일한 설정들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외계인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세계관의 설정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네 안에 위대한 설계자가 갇혀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저 외계인들은 도대체 왜 인간의 뇌에다가 자기 재수들을 가두어 놓았다는 건지, 그로 인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단 건지 없었단 건지,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써먹어온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등이 그 어떤 구체성도 갖지를 못하고 어지럽게 허공을 떠다니기만 하죠. 이런 지점에서 외계인은 SF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SF 장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환경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환경과 행동의 큰 두 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에서는 환경과 행동, 그 두 가지가 모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일단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왔으니 자세한 생각은 먼저 막아놓고 나서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얼렁뚱땅 진행이 되죠. 그래서 외계인은 본격적인 SF라기보다 SF의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빌려온 시간여행 활극에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외계인이라는 더 고도의 존재들로 인해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또 주인공 그룹을 제외한 평범한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작품은 질문을 하지도 또 대답을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원작의 부재로 인해 세계관의 디테일한 설정이 부족하다 보니 외계인의 이야기 진행에서는 일관성이 부재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볼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래곤볼 시리즈는 강한 적의 등장에 맞서서 주인공도 더욱더 강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인공이 끝도 없이 강해지는 파워 인플레 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 한 방으로 지구를 부술 수 있게 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 우주까지 부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뇌절에 뇌절을 더해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랬던 드래곤볼조차도 최소한 주인공이 강해지는 구체적인 수련의 과정을 그리면서 주인공의 강해짐에도 나름의 법칙과 인과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주인공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에도 나름의 법칙과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인공이 강해지는 것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외계인에는 그런 법칙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계관의 설정이 없다 보니 주인공이나 악당이 어떻게 강해지는 것인지, 또 강해진다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주인공 그룹과 악당 그룹이 전투를 벌여도 이 싸움이 일반적인 것인지 막상막하인지조차도 관객 입장에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느껴야 할지 쾌감을 느껴야 할지 어리둥절만 하다가 허탈하게 극장을 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나 2부에서는 한 명의 인간에게 두 마리의 외계인이 동시에 들어가서 하나로 합체를 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는 설정상 이런 장면이 가능하다는 걸 사전에 1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보여주면서 관객을 좋은 의미로 놀래키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갑작스러움과 황당함만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외계인이 보여주는 일관성의 부재,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른 영화를 비판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필연성의 부재입니다. 외계인은 왜 하필 한국 안에서만 이 거대한 사건이 전부 벌어지는 것인지, 또 외계인 죄수를 하필이면 인간 몸속에 가둬놔야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계인들이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지조차도 전혀 설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계인들이 벌여왔던 그 수감과 탈옥 과정들은 우리 인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일처럼 여겨지게 되며, 그렇게 감정을 이입할 구석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저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인 절박함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를 않았죠. 최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외계인들 때문이라는 그런 설정 정도만 집어넣어줬어도 이렇게까지 남일 보듯이 심드렁하게 영화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영화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놓이지가 않았다면 최소한 과거와 현재 중에서 한 시점을 제대로 선택하여 이야기를 진행한 다음 한 시점 속 인물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시점을 오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영화의 시점을 너무나 빈번하게 옮겨 다녀서 과거 현재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드는 대신에 말이죠. 어쨌든 700억이라는 거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은 외계인의 도전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영화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었던 8, 90년대의 홍콩발 무협 영화와 헐리우드의 독점적인 장르인 SF를 결합하고자 했던 외계인의 시도는 문화 선진국의 컨텐츠를 동경하게만 했던 후발주자 한국에서 그들의 것을 흡수하여 새로운 형식까지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증명해내고자 했던 대담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그런 것까지 전부 이해해줄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업계를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맥락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영화를 조금이나마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외계인의 뼈아픈 실패로 한국 영화는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영화계는 이 숙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당분간은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